안녕하세요, 오티쇼트의 오찌입니다. 오늘은 제 손에 이렇게 캠코더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딱, 빡, 빡. 요즘에 캠코더 보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예전에는 사진기 그리고 캠코더라는 분류가 있었지만 DSLR로 넘어오면서 영상 기능이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DSLR이랑 미러리스로 거의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캠코더는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캠코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떤 분들이 캠코더를 사용하려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캠코더의 장점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제가 들고 온 이 캠코더는 일반 가정용 캠코더는 아니고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 라인의 캠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나소닉의 HC-X2라는 캠코더인데요. 이 캠코더는 제가 파나소닉 본사로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리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흔쾌히 이렇게 캠코더를 보내주셔가지고 리뷰를 하게 됐고요. 이번 리뷰는 2개로 만들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캠코더의 장점, 사용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용을 조금 더 거쳐서 이 파나소닉 프로페셔널 라인 HC-X2의 정말 디테일한 리뷰를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으셨던 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제가 캠코더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얘는 캠코더입니다. 이 말은 뭐냐? DSLR이나 미러리스는 사진 기반에서 영상 기능이 추가가 된 형태고, 얘는 애초부터 동영상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런앤건 타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핸들이나 오른쪽 파지, 그리고 줌 아웃, 촬영 온 오프 버튼, 그리고 나머지 설정 같은 것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눌러서 세팅해서 확대 와이드까지 할 수 있는 기기라는 거죠. 그리고 방송에서 필요한 XLR 마이크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요즘에 미러리스 구매할 때 한 가지 꼭 생각하는 게 있죠. 장시간 촬영이 되느냐, 발열이 있느냐 없느냐. 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영상만을 위한 기기이기 때문에 내가 영상 촬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성능인데요. 우선은 발열이나 이런 거는 당연하고요.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캠코더를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송국, 예능, 방송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중계 현장이라든지 장시간 촬영을 해야 되는 공연 촬영이나 스포츠, 강연, 강의, 이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캠코더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언제 내가 원하는 커트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롤을 누른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미러리스 형태에서 줌 아웃을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연예인의 디테일을 잡는다든지 공연을 하는 사람의 디테일을 잡는 등의 촬영을 하기에 매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3번째는 개인 촬영을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금액적이나 시간적이나 세팅 시간이 굉장히 아껴져집니다. 제가 그냥 외형만 보고 일반적인 개인 촬영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탑핸들이 있습니다. 일반 미러리스에 세팅을 하려면 리그나 나머지 탑핸들을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후드가 달려 있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에도 잣빛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데 다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에는 24mm에서 거의 400mm까지 광학 줌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미러리스에서 200mm에서 300, 400mm까지 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렌즈가 몇 개 이상이 될 겁니다. 렌즈를 바꿀 필요가 없고 그 렌즈 하나하나를 구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일체형에서 적당한 와이드 그리고 초망원까지 한 번에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ND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ND 필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일반적인 미러리스 렌즈에서 구현을 하려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 구경이 다 맞아야 되고, 다르다면 그 화각별로 렌즈를 구매를 해야 되겠지만 얘는 자체적으로 ND가 4분의 1, 16분의 1, 64분의 1까지 있기 때문에 뭔가 밝다, 요걸로 바로 딱딱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내가 추가로 구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HC
HTC X2를 구매하면 추가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니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절로 본다든지 앞으로 본다든지 환경이 다 되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밝아도 LCD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집중을 한다든지 각도를 조절을 한다든지 탑핸들로 움직인다든지 뛴다든지 이런 환경에서 올인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손떨림 보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거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은 이 HTC X2에는 그냥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촬영에 있어서 내가 엔딩은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이며 렌즈는 어떻게 할 것이며 모니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지 않고 진짜 요즘에 제가 가볍게 나갈 때 요거 하나만 들고 나갑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배터리랑 메모리 있는지만 확인하고 들어가면 내가 멀리에 있든 가까이에 있든 간단한 브이로깅 같은 것들은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해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 촬영의 비용, 시간 이런 부분들도 전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사실 파나소닉 본사로 연락을 해서 이 캠코더 리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저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니까 내가 이 카메라를 사용할 때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촬영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주는 인서트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촬영을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는 영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긴 한데 뭐 구독자 분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미러리스를 주어지면 어떻게 촬영해야 될지 모릅니다. M모드를 해야 되는데 노출 다 나가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캠코더는 주어지고 여기 요것만 알려주면 굉장히 준수한 결과물이 나왔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오른쪽으로 켜고 롤 버튼만 누르면 촬영이 되는 부분 때문에 요즘 유튜브 인서트를 찍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캠코더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캠코더의 발전입니다. 저도 캠코더를 리뷰를 해봤고 사용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의 미러리스랑 비교하면 성능적인 부분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장시간 촬영을 하거나 특수 환경에서는 당연히 맞는 기기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얘가 출시하고 난 뒤로부터 4K 60프레임이라든지 그리고 뭐 10비트라든지 광학중 20배나 이런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솔깃해지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촬영 다니는 환경에서 챙길 것도 너무나도 많았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추가가 되는데 이 HTC X2가 출시가 되고 10비트나 60프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는 환경이라면 나머지 카메라들을 몇 개 처분을 하고 이 하나만 있으면 내 촬영의 피로함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캠코더는 어떤 분들에게 적합할까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어쩌면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아니면 공연이나 그리고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스포츠 경기에서 직차를 하는 분들에게도 이 캠코더가 비용적인 부분이나 편의 부분에서 오히려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강연이나 강의 계속해서 그 환경을 녹화하고 남겨놔야 되는 기록물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공연 촬영이라든지 중계 현장에서 사용할 안정적인 카메라를 찾는 분들에게도 이런 캠코더는 굉장히 좋은 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큐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이 기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1인치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풀프레임에 비해서 화질이나 심도 표현에 있어서는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촬영 퀄리티보다는 내가 그 환경을 남겨야 되는 스토리에 더 중요하다면 오히려 때깔 좋은 미러리스보다는 얘가 그런 스토리를 담기에 더 실패 없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환경에서 카메라를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캠코더를 먼저 고민을 해보세요. 미러리스나 나머지 부분들은 조리개나 이런 설정이나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하나하나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캠코더 같은 경우에도 조리개 설정이나 나머지 설정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
하지만 보통은 기본 세팅을 해놓고 켜고 렉 버튼만 누르면 촬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캠코더가 그런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나소닉 프로페셔널 라인의 캠코더 HC-X2와 함께 제가 캠코더를 사용하는 이유 4가지와 어떤 분들이 캠코더를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색감이나 AF 부분이나 가지고 있는 오디오나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 캠코더를 쥐뜯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볼 겁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 HC-X2 상세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